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죠. 예,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자, 오늘은 본인이나 가족, 지인들 중에서 뭐 암이나 뭐 신장 질환, 그다음에 혈액 투석 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혈관 질환, 뭐 치매 등 우리가 중증 질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연말이 되면 항상 좀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제가 리스크 관리 및 보험 설계를 토대로 해서 뭐 진단이 나오던 간에 아니면 병원 진료, 보험금 지급 상황 등 이런 걸 총 결산을 해서 소비자분들이 1월 달에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 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세법상 장애인 공제, 추가 공제라는 부분을 좀 더 디테일링하게 해서 추가로 환급을 좀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직전 5년간에 이제 징수됐던 세금을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 경정 청구라고 하는데 5년 직전 5년간의 그런 것도 다시 백업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제가 좀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당 설계사도 이렇게 디테일링하게 잘 관리해 드리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안 하시는 분들은 차후에 계속되는 비하인드 정보들 놓치실 수 있으시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담당 재무 설계사, 뭐 보험 설계사, 기장 세무사도 알려주지 않은 실무 중심 컨설팅 사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및 관련 세제에서 특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금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의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세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중증 환자, 상시 치료를 유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간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 판정을 받은 노인성 질환, 뭐 알츠하이머라던가 뭐 노인성 치매, 로게릭, 뭐 중증 치매, 뭐 등등. 여기서 이제 중증 치매는 뭐 CDR 한 3 이상 정도 아마 그 정도도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공제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그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겠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까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하시는 분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해당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하지만 이거 두 가지, 그러니까 사업소득만 있거나 사업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상식적으로 뭐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이 산식은 똑같습니다. 연말정산이나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제되는 부분들이 좀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세법상 여러분들이 이런 건 상식이니까 좀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이제 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인적공제 여기 부분. 다른 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인적공제가 여기 위에 소득공제 부분에 들어갑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걸 상식으로 꼭 알고 계세요. 오늘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단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연금저축이라든가 IRP 같은 경우는 산출세액에서 나온 부분에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고 요거는 총 소득 금액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공제 부분이 되게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페이백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일단 다른 거 다 오늘 생략을 하고 자 인적공제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적공제를 좀 해부를 했습니다. 세법상. 인적공제를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기본공제라는 게 있고 추가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죠. 본인 공제 150만 원, 배우자 공제 150만 원, 그다음에 부양가족 공제 150만 원. 여기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우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만 여기 이제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기본 공제는 오늘 핵심은 아니니까 좀 패스하고, 이게 추가 공제 부분에 보게 되면, 예, 경장 부안, 예, 경영자 우대 공제 1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200, 자, 부녀자 공제 50, 예, 한부모 공제 100.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0만원이죠. 예, 큽니다. 그래서 아까 인적고 소득공제 부분에서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핵심인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장애인, 여러분들이 그 편견을 좀 잃어버리십시오. 세법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공제만 가지고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추가 혜택이 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해당되게 되면, 이게 제가 늦게 어떤 이런 거를 처리해버리게 되면 경정청구라는 제도, 여기 세법에서 있습니다. 예, 직전 5년간에 내가 세금을 더 냈다면, 내가 청구 제도에 의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인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장애인 공제 200만원 외에 나이 조건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각각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장애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는 15%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의료비하고 교육비, 예,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까 약간 공제 부분이 틀리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근로자 부분만 해당이 되고요. 의료비하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게 되면, 예, 의료비와 이제 특수교육비를 포함해서 이게 16.5%가 공제가 이거는 이제 세액 공제입니다. 여기서는. 예, 아까 여기서만 소득공제, 이거는 이제 하단에 있는 세액공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혜택은 되게 커지고요. 보통 이거 못해도 보통 한 88만원? 예, 그 정도 환급을 좀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추가 공제라는 부분은, 예, 기본 공제에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분들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소득공제 관련, 예, 법령을 이제 하고요. 이게 이제 소득세법 제51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오늘은 이제 장애인 공제 추가 공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장애인에 해당되게 되면 아까 한 명당 연 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통령령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107조에 의하면 여기 보게 되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증 환자.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중증 환자의 범위는 뭐냐? 보시게 되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예, 여기서 핵심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입니다. 이거 뒤에 게 중요한, 중증 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국어를 잘해야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요게 이제 의료와 관련된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이걸로 인해서 취업이나 뭐 취약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거 실무적으로 봤을 때 뒤의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제가 실무적으로 할 때는 이 조항을 가지고 제 소비자분들하고 사후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장애인 증명서라는 걸 병원에서 이거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발급받으실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영구, 비영구라는 게 있습니다. 영구라고 이거를 받게 되면, 예, 999죠. 내가 죽을 때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몸이 아픈 상태에서 안 아프신 게 뭐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어떤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것도 뭐 보험이든 뭐든 사후적인 관리에서 더 거기에서 이제 뭐 세법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애인 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큰 병원, 예, 중급, 상급 병원, 그런데 뭐 대학병원 이런 데는, 예, 시스템적으로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개인 병원이라든가 뭐 이제 뭐 개원이 이런 분들은 조그만 병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세법상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달이 바쁜 게 11월, 12월이 바쁜 이유가, 이거 안 되면 병원 가서 제가 이거 같이, 예, 어떤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떼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애인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 그 다음에 세법상 인정해주는 장애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 제도에서 바라보는 뭐 장애인, 국가에서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민영보험,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장애, 이 개념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 장애라는 개념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내가 알면은 주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디테일링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애인보다는 더 다양한 폭이 넓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납세자들과, 소비자죠. 납세자들과 의료기관이, 중증 환자, 장애인 공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세법이다 보니까. 예, 근데 좀 죄송하긴 하지만 기장세무사분들,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예, 뭐, 한 10만원, 15만원 기장료를 받아가면서 이것까지 굳이 나서서 하는 세무사분들은 제가, 예,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담당 재무설계사가 챙겨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예,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거는 장애인 증명서라는 게 세법에 따른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을 말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원이라든가 개인병원 등에서 그 원장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당연히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팩트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서 요거를 떼야겠죠. 아까 그 서류를. 자, 실제 세법에 항시치료, 아까 제가 항시치료라고 말했습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병명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이제 어떤 보험 쪽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고 의학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예, 그거를 내가 증명을 해놔면 되겠죠. 예, 그래서 담당 의사가 판단해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여기 뭐 대략적으로 제가 질병들을 써놨는데 암, 백혈병, 뭐 치매, 만성 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인공호흡이 필요한 병 등, 제가 등이라고 해놨습니다. 등등등. 예, 보험약관 같은 것도 보면 등등등. 예,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의학적인 개념에서 유추를 해보면, 예, 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제가 등등등이라고 했으니까 꼭 이런 질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뭐 장인어른이라던가, 뭐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 예,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 그런 계열들도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이라던가, 이렇게 해당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세법상 이것도 전략적으로 잘, 세법을 분해를 해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했고요. 들으신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예, 혼자만 항상 이런 정보를 섭취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의 가족, 지인, 예, 같이 이 내용 꼭 공유하시고요. 예, 밖으로 많이 좀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